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밝게 시작할게요.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양시장의 반등. 물론 어제 하락을 모두 만회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5%대 그리고 코스닥은 2% 후반.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해가지고 네.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좀 하락했었던 반도체주 중심의 반등. SK하이닉스가 현재 11%대 그리고 삼성전자는 9%대 급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덜 오르는 건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일부 바이오 종목, ABL 바이오 그리고 케어젠, 리가킨 바이오, 펩트론 등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뭐 시장을 또 뜨겁게 만든 축이 하나가 코스닥 액티브가 상장이 됐잖아요. 아, 궁금하네요. 동시에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시초가는 거의 뭐 상한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상한가? 네, ETF가 상한가를 찍는 저력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내용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도 6%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요즘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죠. 이제 막 걸음마를 떼신 분들이 요즘 시장을 보면서 수명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안 돼요. 그럼 예. 안 돼요. 저도 지금 코스닥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액티브 ETF의 수익률 보려고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상위 없는 거 보니까 상승폭이 다소 좀 조금 둔화가 줄었나요? 된 저희가 것 한번 같습니다. 찾아볼게요. 네. 자, 조금 이따가 찾아보고 네. 예, 지금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새벽 사이에 뭐 트럼프 관련한 이슈도 여러 이야기가 굉장히 나왔습니다. 전쟁마저 탁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이제 정치인의 DNA보다는 비즈니스만의 DNA가 있기 사업가입니까? 때문에 네. 본인에게 약간의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바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또 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세미나 홍보만 살짝 말씀드리고 세미나 지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어제 뭐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쵸.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먼저 오프라인 세미나 판교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승 요정 박지훈 부장님, ETF 1타 강사 박현지 과장님께서 똘똘 뭉쳤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고요. 내 계좌 살릴 투자 전략과 또 유망 종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H투자증권 판교 WM 센터에서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아래 구글 폼 미리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는 주식도 주식이지만 부동산 시장,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미나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금쪽 같은 자산 관리에서 부동산을 또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정보현 부장님께서 네. 부동산 관련해서 줌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되는데 부동산도 동일하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구글 폼에 들어가면 QR코드가 하나 나와 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두셔야 두 가지를 해두셔야 완료가 된다.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요걸 이제 해주셔야 완료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줌 세미나에는 특별 게스트가 숨어 있대요. 특별 게스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숨겨지지 않을 맨날 가요, 책임이시긴 그분은. 한데 네.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분의 소중함을 잃으면 안 돼요. 네. 늘 곁에 있다고 너무 또 이렇게 소중함을 잃으면 안 맞아요. 됩니다. 우리 쿨잼 여러분이 박지훈 좋아하시는 부장님이.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은 이 줌 세미나를 통해서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던 타임과 코엑트 코스닥 이제 액티브 있잖아요. 트랜스포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시작할 때 상한가를 찍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등락률이 타임 같은 경우에는 4%대 그리고 코엑트는 한 10%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여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코스닥 투자를 뭘 종목을 사야 할지 네. 고민이 되신다면 나는 어쨌든 코스닥에 있어서의 정부의 정책에 한번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ETF로의 투자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투자 누가 나오시죠? 노영래가 간다의 주인공 네. 노영래 대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시죠.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그래도 시장 괜찮으니까 우리 좀 텐션 좀 높여서 가볼까요? 조금 높여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냥 하루하루 이게 시장이 네. 워낙에 급변동하다 맞아. 보니까 네. 너무 정신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에 이제 제가
그 여기 3%에 나왔더라 하면은 네. 텐션을 높여서는 할 수 없죠. 아, 못하죠. 네, 네. 굉장히 좀 차분하게. 네, 참. 네,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좀 기쁜 날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뭐 트럼프의 이야기들로 오늘 뭐 전반부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난밤에는 그래도 조금 뭐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전쟁을 빨리 끝낼 수도 있다. 그리고 유가를 좀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예.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럼요. 일단 계획은 있다고 발표는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계획 빨리 이제 종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정도로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많이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중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뒤에서 할 거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예로 들어봤을 때 네. 2022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약간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끝낼 키는 그때는 러시아에게 있다 이렇게 시장 쪽은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 전쟁을 끝내는 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유의를 해보시고 당분간은 시장은 지금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게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를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상당히 유의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쟁이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말바꾸기 또 나올 네. 수도 있다. 예.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말 바꾸면은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힘들죠. 이제 그러면 중간 선거 진짜 힘들죠. 포기했다고 네. 봐야 돼요. 맞아요. 나 그러면은. 중간 선거 없고 뭐 모르겠고 예. 이런 게 이제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란이 더 도발을 하지 않기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정말 매듭을 짓기를 간절하게 네.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우리 도훈 씨가 오늘 아침부터 거의 속보성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정리가 좀 됐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요? 네, 아니 이제 시장이 저는 정리 안 된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정리가 된 것 여러분이 알아 같은데 정리해 주세요. 노영래 대리님이 봤을 때 좀 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결국에는 그 발언 중에서 전쟁은 곧 끝난다. 네. 예, 그리고 모스타바 선출에는 실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스타바는 결국에 이 사람만 아니면 돼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되어 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곧 끝낼 수 있다. 그런 이제 호언장담이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쟁이 끝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 미국 쪽 얘기할 때는 지금 네. 이제 3호 대출 그런 쪽에서 것도 예. 있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쟁 얘기에 다들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이제 구름이 싹 거치고 나면은 나이찌롱 하면서 맞아, 이제 그럴 것 3호 같아요. 대출 네. 얘기를 아. 또 네.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 이제 과거에 비슷한 금융위기가 있었던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는 네. 하지만 네. 또 이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또 그런 이슈를 이것도 악재하면서 던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안심을 하고 지금 풀베팅 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안 사면 안 돼. 그래도 좀 안전한 구간이야.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안전한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거 굉장히 조금 약간 범피 로드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런 사면 오르는 장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그건 아니다. 예. 아. 예, 이제는 정말 조금 이제 초보들도 벌 수 있는 장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은 해야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장으로 접어든 것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장과 글로벌이 겁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유가가 네. 지금 어떻게 선물 시장 동향 한번 볼까요? 사실 어제 119달러까지 120불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갔죠? 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는 거의 20달러까지 이제 빠지면서 그러니까 유가가 20달러라는 게 아니라 고점 네. 대비해서 20달러가 빠지면서 80달러 중반대였는데 지금 한번 제가 선물 시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TI 86달러. 86달러. 와, 지금 또 8% 하락. 네. 근데 사실 86달러도 우리가 높죠. 뭐 60달러 그렇죠. 중반이었다 지금 네. 한 20달러 네. 올라온 거잖아요. 네. 이건 높죠. 지금 유가가 네. 80달러?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한
1년 정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또 자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 요즘 이제 좀 얘기하시는 것들이 전쟁 이거 어차피 그 단기적으로는 악재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고 공포가 지나가면 결국에 다 회복하게 네. 되었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 대부분 그러니까 상당수는 맞는데 그 예외 중 하나가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유의미하게 그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그 조정, 커렉션 그것까지 해당됐던 게 바로 최근 사례인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결국 유가를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이라서 이번도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전쟁 뭐 단기적이라서 그냥 바로 뭐 이거는 매수 기회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 이번은 조금 유가를 건드리고 장기적으로 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다르죠. 방금도 이제 러시아 얘기를 러우 전쟁 얘기를 예. 해주셨기 때문에 참 진짜 이 전쟁을 보면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게 네. 트럼프가 푸틴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전 같은 경우에도 어젯밤에 1시간 네. 넘게 통화해야 돼. 이거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아, 진짜? 1시간 동안 통화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와이프랑 1시간 이상은 대화를 뭐 연속적으로는 안 했는데 유가 문제 때문에 뭐 러시아산 제재를 네. 원유 제재를 더 풀 많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러우 네. 전쟁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때의 상황 혹시 장표가 있으면은 아, 같이 네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먼저부터 좀 해보면은 자료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건 이게 뭐예요? 2022년 그러니까 22년 그 2월 24일에 발발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전인 2022년 2월 22일부터 3개월간 그 뭐 다 가져오긴 그렇고 한 장 장표에 WTI와 S&P 500 이 3개월간 이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그 일단 이 앞서서 2021년 말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좀 호언장담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제롬 파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진짜 일시적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이 전쟁을 예상을 못했겠죠. 예. 이게 그 유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서 이게 $100 이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내려오지 않았죠. 네, 그때 당시는 $100 이상 구간으로 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합니다. 24년부터. 그리고 지금이 아마 이 정도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개전 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그때 당시만 해도 여론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도는 뭐 일주일 안에 다 뭐 그랬죠. 끝내버리지, 네. 뭐 전쟁 끝내버리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호언 장담과 다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티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그러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응을 순간순간 빠르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의미에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3월 4일과 이제 개전 초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그러니까 원전을 공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도 완전 패닉이었어요. 3월 4일 이때쯤 유가가 또 튀죠. 그리고 그 3월 8일 미국, 영국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유 이제 서구권에서 우리 동맹국은 안 사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장중에 여기 이걸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하락해서 이렇게 넘어갔죠. 네. 그 다음에 이거 금방 끝나나 보다 하다가 그 3월 25일 정도 되면은 그 전선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약간 인정 비슷하게 나온 시점이 이겁니다. 한 달 정도 걸렸네요, 저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헤르손 뭐 점령하고 그 다음에 뭐 키예프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전선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겠구나. 네.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게 한 달 정도 넘어서였어요. 한 달 정도 전후해서 그리고 이어서 바로 여기부터 이게 좀 암울하죠. 미국 연준이 금리 25p 인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죠. 그 맞아요. 전략 비축률을 배출을 사실 좀 늦었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이때 그래서 아마 지금 전략 비축률을 빨리 풀어버리겠다 하는 게 이때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장을 안정하고 유가 시장을 안정시켜야지 그나마 그 미국이 원하는 조금 이제 그 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타이밍이 늦었죠. 어쨌든 간에 방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중순 되면은 더 아까 3월 25일 이후보다 더 가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쉽게 안 끝난다. 네, 정말 쉽게 안 끝난다. 네, 이렇게 되고 5월 4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된 네. 5월 4일 정도 되면은 뭐 빅스텝이며 자이언트 스텝이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금리가 50bp. 예. 때.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저게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 때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복귀 사례인 거죠. 근데 사실 러우 전쟁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당시의 예. 흐름과 달리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워낙에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충격의 강도는 이번 게 더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확실히 한 80%가 이제 중동 쪽으로 호르무즈 해역에 건너가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약간의 해빙 무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그나마 정말 다행인 소식이긴 네. 한데 네. 아직까지 완전하게 100% 그런 건 없어요. 끝났다라는 마음에 안도를 하기에는 절차상의 문제나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거를 돌다리 좀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이거는 이게 전쟁 장기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쪽에 저는 오늘 좀 발표를 준비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누가 알겠습니다. 그 점쟁이도 모르죠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좀 심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좀 대비가 될 만한 그런 좀 솔루션을 PB로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을 하거나 이런 거를 저한테 요구하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중동 전문가분이나 아니면은 뭐 외교 전문가 이분한테 이제 조금 그런 내용의 발표는 그분에게 들으시면 되고 저는 PB로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의 방법을 조금 좀 하는 방법으로 좀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들어갈지. 그렇죠. 네. 그 일단 저는 좀 간단해요. 그 얘기하는 게 그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네. 이게 제 주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일어날지 뭐 몇 퍼센트의 확률로 뭐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하나의 특정 가능성에 내 전 재산을 뭐 100%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아직 진정이 안 됐으니까 현금화를 어느 정도 좀 현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이 현금화를, 100이라고 봤을 때 현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조금 추천을 드리세요. 만약에 고객님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풀로 100을 하시던 분이라면 그 중에서 한 30은 현금으로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금화를 좀 30 정도는 비중을 만들어 놔라. 네네네. 예. 네. 계속 간단하죠.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장기화에 염두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조금 돌아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미국의 이제 개인적인 리더십의 이제 그런 그 변화나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먼저 이쪽으로 먼저 하다 보면은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은 일단 이란 쪽에서는 강경 노선을 쉽게 멈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모즈타바라는 인물이 되었는데 본인의 아버지며 아니면 일가족들이 다 폭사를 해버린 상황에서 그래 내가 대인배적인 결정을 할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을 이제 굉장히 추종하고 따르는 아들 같은 혁명 수비대 이제 혁명 수비대 대원들이 모즈타바 대장님 이대로 물러서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란에서 리더십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 뭐 보시면은 굉장히 뭐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서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유연하거나 뭐 유도리 있거나 조금 성격이 이제 하하호호 이런 분이 권력을 잡나요? 아니면 굉장히 강단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나요? 전시에서는 리더십이 좀 강한 사람이 따르게 돼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즈타바가 이렇게 된 것도
예,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이거 물러서면 다 죽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가 없고요. 어. 예,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낼 키가 과연 미국에 있는가 아니면 이란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은 그 전쟁을 끝낼 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폭격 그리고 뭐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또 충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 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100% 주식으로 담아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할 수 있게 현금화를 뭐 손절이든 아니면 이제 뭐 이익 실현이든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괜찮지 않나.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또 장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뭐 저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네. 10% 이렇게 맞다가 네. 등락을 계속하다가 어제는 그것보단 조금 덜 빠졌어요. 네. 오늘 오르는 그렇죠. 것도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덜 올라요. 그러니까 네. 이 진폭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는 다시 내가 믿었던 방향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가 뭐 이제 요즘 보면 5% 10% 등락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아, 매수 사이드카, 그렇죠. 매도 사이드카는 뭐 네. 매일마다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서킷 브레이커를 2주 연속 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뭐 얼마 안 된다면서요? 그게 역사적으로 봐도 서킷이. 네. 8%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루에 한 종목이나 뭐 그런 거에 5% 10%의 손실을 지금 아까워할 장이 아니다. 예, 지금 그거 아까워하면은 어느 정도 대비를 안 하고 현금화를 일부 하지 않으면은 좀 심각한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레버리지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금을 일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일주일 네. 사이에 급등락을 하면서 내 계좌가 계속 이제 플러스권에 유지된 분들도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수익률이 워낙에 높아서 뭐 150% 그랬으면 좋겠다. 플러스 수익이었다가 한 네. 90%로 수익이 줄어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정 그렇죠. 종목에 네, 대해서.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은데 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 맞아요. 계셔요. 맞아요. 목표 네. 고점에 사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어떻게 아직 브러시 시즌 끝나지 않았으니까 현금을 일단 챙겨둬야 되는 건지 내가 만약에 100% 주식에 지금 올인을 해뒀다면 그럼요. 지금은 종목 하나 잘 고르는 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그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중요한 장이에요. 네.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뀌었다. 한두 달 전에는 종목 못 찍어야 돼. 이게 중요했잖아요. 찍으면 올라가는 네. 종목이었으니까. 그렇죠. 이거 덜 오른 종목이냐 잘 기다리고 덜 오르는 있으면. 종목이냐 네. 뭐 잘 가는 종목이냐 이거의 문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굉장히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조금 게임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달라졌다. 아직 네. 우리가 이 뭐 이란전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예. 뭐 유가가 정말 안정화가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태에서 네. 승자와 패자가 좀 나눠지는 것 같긴 해요. 예. 특히나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아니 이란전 뭐 한국이 참전했냐 할 정도로 그렇죠. 우린 정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와, 진짜 아무것도 정말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은 진짜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대강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제가 좀 나름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은 확실한 승자들은 이렇게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정말 이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확실한 승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원유 이제 좀 풀어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그 남는 원유를 굉장히 서구권에서 제재를 하니까 네. 인도 쪽으로 막 보내잖아요. 인도, 중국 쪽으로.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원유를 하면서 좀 유가 안정을 좀 도모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러시아는 이게 뭐 적선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제재 좀 풀어주면 우리 원유를 조금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굉장한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반사이익 챙기는 거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란이라는 최대 안보의 위협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벼르다가 제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확실한 승자들은 이렇게 두 국가고요. 이제 애매한 자들은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좀 살짝 당한 자들 네. 인도입니다. 이게 유탄을 맞은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인도 같은 경우 인도 주식이 이제 23년, 24년 좀 좋았던 시기가 중 하나가 뭐냐면 인도의 대표 기업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서부의 그 구자라트주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제 정유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정유 공장 원유를 굉장히 러시아가 제값 주고 팔지 못하니까 인도가 대신 이제 받아가지고 그 굉장히 좋은 마진을 남겨서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인도 증시가 좋았던 건데 지금 이게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인도가 받는 러시아 원유 뭐 이런 것들의 그 마진이나 이런 조금 보너스 마진 이런 것들이 계속 줄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살짝 당한 거고요. 좀 아쉽죠, 인도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확실히 당한 건 한국하고 일본하고 유럽입니다. 진짜. 유럽이요. 유럽도 진짜 제대로 맞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보면은 어느 쪽에서 저는 조금 그 중점적으로 보고 싶냐면 네. 에너지 안보 쪽에서 이걸 보자면은 한국과 일본은 주로 원유를 중동 쪽에서 수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원했던 거는 우리 원유를 사달라. 그렇죠. 근데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안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고 제대로 못 받으니까 굉장히 바짝바짝 마르죠. 그러면은 미국의 원유를 이제 빠르게 조금 그 받고 싶은 니즈가 생겨납니다. 천연가스도. 네. 그래서 일본은 일단은 한 달 전에 대미 투자 1호로 굉장히 조금 뭐 화력 발전소도 했지만 텍사스만의 이제 LNG 이쪽 투자도 좀 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도 민기적거리다가 트럼프가 자꾸 안 그러면 너 관세 올려버린다 해서 네, 지금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대미 투자 곧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는 어디 투자를 할 것인가? LNG 지금 얘기가 나오죠. 지금 네. 뭐 나오는 걸로는 텍사스 옆에 루이지애나 쪽에 LNG 뭐 그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 어떠세요? 만약에 그 한국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한테 이렇게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이러면은 지금 굉장히 좀 너네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불안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뭐 헨리 허브나 이쪽 터미널 뭐 이쪽에서 그 줄 수도 있지만 알래스카 LNG를 너네가 개발하는 건 어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관심 밖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알래스카 북쪽에서 개발을 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1000km 넘는 파이프라인을 쭉 그 알래스카 남쪽까지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동토에서 건설하는 비용도 꽤 들 것이며 네. 그 굳이 알래스카까지 그렇게 채산성이 안 나온 곳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맨날 뭐 막히고 뭐 이제 열렸다가 다시 막히고 그렇죠. 이런 미국이 중동에서 이제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알래스카 같은 데서 에너지를 뭐 투자해가지고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부터 러시아로부터 못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당한 자들은 에너지 안보 쪽에서 굉장히 똥줄이 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일본, 유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매한 자들은 제가 중국하고 미국으로 제가 해놨어요. 애매한 자들, 아직 애매해요. 애매한 자들. 아직 얘네들은 이 미국하고 중국은 이게 이 이란이 이제 침공을 했을 때 네. 이게 제대로 그 승자인지 패자인지 아직까지는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그 한국, 미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런 쪽에서 자기네 원유를 사달라고 이렇게 조금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조금 큰 이익이죠. 이거는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나 자원 전문가들이 그 방송에서 꼽는 부분이긴 한데 네. 미국 입장에선 그게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힘을 너무나도 낭비하잖아요. 지금 미국 뭐 외교안보 뭐 지식인이나 뭐 그런 좀 패널 중에서는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피벗 투 아시아를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시점에 뭐하러 지금 중동에서 힘을 빼고 있냐. 네. 그리고 더욱이 지금 폭격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방식이나 드론 뭐 AI 전쟁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 중국에서 다 보고 있을 텐데 전략 노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약간 반반이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미국의 그 대중국 견제나 이런 것들이 잠시나마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구간이어서 약간 이 둘은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처음에 이 전쟁을 바라봤을 때 뭐 미국이
도대체 트럼프가 뭘 원하고 있는 건가라고 갸우뚱했을 때 네. 많은 분석 기사에서 네. 결국에는 중국하고의 협상 카드를 또 하나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원유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이란에서 받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중국은 좀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란을 말리지도 않잖아요. 말리는 신용 정도로만 보여지거든요. 말만. 예, 신용 정도로만 보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하고 트럼프랑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익이 있고 미국 전체 그 국가 공동체의 이익이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 공동체의 이익하고 트럼프 개인의 이익하고 약간 좀 혼용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개인적인 이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태를 그 원인과 그 가야 될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발표를 해보자면은 네. 좀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게 그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좀 다 발표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 지지층은 그러니까 책 두 개를 가졌습니다. 그 하나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고 잘 그 먹으면 되지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들쑤시고 다니냐. 이게 제이디 벤스 보이시나요? 지금 미국 부통령입니다. 네. 그 힐빌리의 그 이제 그 알러지라는 이 책이 그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고 영화로도 돼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요. 예, 이 내용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 에팔레치아의 굉장히 산골짜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그 뭐랄까, 그러니까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미국 전통적인 그 백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뭐 값싼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산, 특히 중국산을 얘기하는데 네. 중국산 제조업에 의해서 갈 길이 없어진 미국 그 블루칼라 중산층들의 비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예, 이 마가 진영 측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쪽에서 많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공장 많이 데려오고 예, 그런 쪽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그 무게추는 지금 패권주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매파 보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시 행정부 때 이제 딕 체니 부통령 그때 시절로 그 돌아가는 그 네오콘 이때 진영이죠. 사실 이 피트 헥세스 이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지금 네오콘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피트 헥세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마가 쪽의 진영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하는 행동은 그냥 여기저기 들쑤시고 패권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책 제목을 보세요. 아메리칸 크루세이드가 21세기에서 뭔 말입니까? 근데 이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21세기에 미국은 성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헤그세스고요. 네. 펜타곤 내에서 그 정신교육을 굉장히 좀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예, 그래요. 보시면은 그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그 이제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 블레셋이라 불리는 제가 성경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을 이제 무찌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게 그 구약 초반의 이야기잖아요. 특히 이 피트 헥세스가 그 즐겨 찾는 그 성경 구절은 그 여호수아의 그 굉장히 이제 전투를 하고 이제 성전을 벌이는 그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그리고 여리고성이라고 아무튼 그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이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깨트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힘의 파워를 입고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펜타곤 내에서 이제 국군 그 미국 장병들에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이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통 지지층은 마가 쪽이었지만 지금 무게가 점차 패권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이쪽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예. 보수 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파 그쵸. 쪽으로? 둘 다 보수인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 영향력을 마가 쪽은 굉장히 그냥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하고 고립주의 쪽으로 그 논로 독트린이라고 하잖아요. 그 먼로 독트린 네. 따라가지고 이쪽을 얘기하는 게 마가 쪽이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 뭐랄까 트럼프가 이란에다가 하고 있는 행동은 예전에 그 부시 대통령 그 이라크 전쟁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마가는 네오콘을 굉장히 극도로 정말 안 좋아하는데
트럼프는 본인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마가 쪽에 반대되는 네오콘적인 지금 굉장히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예, 이걸 보세요. 그 터커 칼슨이라고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마가 진영에서의 대표적인 논객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아마 그 기사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터커 칼슨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s war on 이란 이런 거 이걸 한번 보시면은 조회수가 223만 회. 그러니까요. 예, 보시면은 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그 제미나한테 물어봐서 이 영상 요약해줘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재미나에 100% 믿으면 안 돼요. 네. 본인이 환각해서 다른 얘기까지 그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제 영상 요약은 이걸 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네. 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war on 이란에 대해서 터커 칼슨은 이렇게 그 이제 생각한다, 뭐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깝니다. 예.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왜 굳이 들쑤셔가지고. 그러니까 터커 칼슨은 근데 굉장히 좀 1등 공신 중 한 명이거든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여기서 아까 여기 말했던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 진영과 메파 보수와의 이제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본인의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서 좀 더 큰 이슈로 덮는다. 이게 이뤄질 수도 있고요. 이 인물을 보시면은 저 처음에 이분 누군지 몰랐어요. 그 이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몰라요. 옛날에 이분- 저기 장관했던 사람인가요? 맞아요. 네. 그 마이클 오, 폼페이오거든요. 어떻게 알아? 마이클 폼페이오. 예, 맞아요. 얼굴이 좀 기억이 나네요. 외국인 예. 얼굴까지 다 기억하는 지금 우리 허재만. 투석이었는데 홀쭉해졌잖아요. 저분이라고요? 그래요? 이분이에요. 네. 폼페이오 못 장관이? 알아봤어요. 저도 처음에 어. 폼페이오가 그 김정은하고 그 트럼프하고 만남 주선했던 이 사람입니다. 아니, 예. 와 몰라보겠다. 일라릴리예요? 아니면 노보론디스크예요? 마음고생이에요. 아니면 마음-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주식 저도 빠지면 관심이 살이 있어요. 확 빠지던데. 마음 고생을 네, 하신 그래서 건지 뭐 네, 하여튼 전달하고 싶은 얘기. 네.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 그 폼페이오는 그 트럼프 이기 때 부름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은 이 사람이 했던 건 전형적인 ponpeo는 이기 때 그러니까 마가 진영의 그 덕택으로 지지율에 이제 지지층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네오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지지층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논객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의 지금 이란 침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앞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뭐 네. 베네수엘라는 뭐 그 서방구 내니까 뭐 익스큐즈를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 이란은 정말 완전히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 전쟁 친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네. 예,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인물은 혹시 영화 보시면은 바이스라고 영화 저 보신 적- 봤어요. 예, 네. 명작이죠. 아. 그 딕 체니라고 불리는 예. 그 저는 이 그 바이스라는 영화랑 그리고 또 딕 체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읽어보니까 이 그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의도가 좀 알고 싶었어요. 정말 그 세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이제 왜 그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까? 그러니까 딕 체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바이스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딕 체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한계를 좀 시험해 보고 싶어 했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약간 좀 영화의 전개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나르시즘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자의식이 어느 정도 좀 과잉된 뭐 능력도 있지만 네. 미국 대통령이니까 자의식 과잉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큰 성공이 이란에서의 그 약간 독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네수엘라에서 너무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도 똑같이 쳐버리면은 야 이거 될 뭐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노벨 평화상 또 받을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네. 받을 수 있게다라는 그 야심을. 야심 아무튼 뭐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자의식 과잉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야, 그게 트럼프의 개인의 판단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놀랍고 사실 막 지금 그런 시나리오도 예.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번에 맞아요. 내정한 예. 연준 의장도 결국에는 그쪽 네. 이제 에스티로더의 회장이 이스라엘 쪽이니까 네. 이스라엘 손을 잡아준 것 막 이런 시나리오까지 막 시장에 나오고 그래요. 예. 뭐 별별 스토리텔링들이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과거 로마 얘기를 제가 저번에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 로마는 원래 이제 공화 정치를 하던 그 제국이었는데 네. 결국에 제국이 이제 비대해지면서 황제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건국 정신은
정말 로마의 공화정을 본따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워싱턴 DC라든지 보스턴이나 뭐 그런 문화 유적들 보시면은 공화정의 유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완전히 그냥 뭐 대통령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말 공화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의 약간 조금 그 즉흥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나도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현실주의 정치인들, 네. 뭐 이제 교수들은 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실익이 없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 성경 갖다가 우리가 네. 막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네. 다시 등장을 하고 우리가 하다 이런 것까지 보니까 알아야 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 대리님께서 예. 오늘 해주었던 얘기들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정리를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개인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일가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왔다 갔다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고요.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100% 주식으로 남겨놓아서는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죠. 100% 네. 주식이면. 그렇기 때문에 20-30%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놔야지 최소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 현금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금 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합니다. 빌려줘. 예. 뭐 빌려달라고요? 현금 좀 빌려줘. 4천만 땡겨줘. 옛날에 갑자기 김승민. 나도 지금 주식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현금 여력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전쟁 나기 바로 직전주에 예, 몰빵했다고. 맞아요. 근데 네.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신으로 열심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버티고 있는 여도훈이고요. 예, 돈 빌리려고 하는 허즈모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시장이 지금 일단은 뭐 반도체주의 강세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6% 상승, 코스닥은 다시 상승폭을 조금 늘렸네요. 네. 지금 하락했었던 바이오주 일부도 상승 전환 혹은 낙폭을 좀 줄이면서 그러네요. 코스닥도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급락 이전으로 정상화, V자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네. 그 흐름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이제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또 대리님께서는 일부 20-30%에 늘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는 모든 그룹분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죠. 근데 네. 우리는 왜 안 지키는 걸까요? 왜 그랬어요?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 반골 기질이 좀 있어.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여러분 네. 찾아오세요. 우리가 또 세미나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일단 판교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판교 어디에서 열리죠? 판교 WM 센터에서 3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ETF 여신 박현진 과장님과 쿨지움 박지훈 부장님께서 내 계좌를 살릴 투자 전략과 유망 종목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판교 쪽이면은 꽤나 가깝습니다. 신분당선 타고 오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시간 내셔서 미리 신청하셔야 되니까 링크 통해서 신청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는 부동산 주식 아직 조금 덜 갖고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혹은 나랑 주식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다시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네. 부동산 줌스미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보현 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 항상 즐겨 찾고 계시는 박지훈 부장님도 진행자 역할로 대기하고 계시니까 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구글 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세미나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QR코드 통해서 친구 추가하는 이유는 줌 링크를 보내드려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2부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2부 들어갈까요? 2부 또 재밌는 네네. 얘기가 좀 있던데. 어떤 얘기죠? 네. 이번에 상장한 K뱅크 얘기가 또 네네. 있습니다. 예. K뱅크,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떠세요? K뱅크? 좀 K뱅크. 뭐 젊은 인터넷 은행 정도? 그렇죠. 네. 저는 그 업비트 사용할 때 맞아요. 통해서 돈을 네. 이체해야 되니까 네. 그 용도로 K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이용하려면 K뱅크 K뱅크에 네. 돈을 넣어놓고 네. 거기서 네.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K뱅크가 그 조금 최근에 상장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약간 조금 좀 평범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삼수를 하기도 해서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디지털 뱅킹 관련해서 카카오뱅크가 있잖아요. 네. 네, 이미 있는데 그리고 또 디지털 뱅크 하면은 이미 시중 은행들도 앱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죠. 네. 뭐가 다르냐 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제가 만나 보니까 네. 좀 달라요. 네. 아, 탐방을 해보니. 직접 지금 그러면은 기업 방문했어. 그렇죠. 네네네. 기업 탐방.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한 결과 네. 지금 뭔가 약간 K뱅크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공모주를 이제 상장하게 되면 이렇게 튀고 난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이 많이 돼 있잖아요. 시기가 안 좋았어. 예. 그러니까 K뱅크 같은 경우는 뭐랄까 리스크 터졌을 때 전쟁 났을 때 상장을 하셔가지고 물론 다소, 전쟁 예. 중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는 급등한 예. 기업도 있어요. 아. 예. 그런데 K뱅크가 약간 단순 이제 고리타분한데 그냥 그 전장만 디지털로 옮겨놓은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저는 오늘 조금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좀 발견한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있어요. 스테이블 그래요? 코인이 요즘에 예, 또 미국에서 가상자산, 네. 서클이 예. 난리가 났고 미국 주식 개별 종목 단일 종목 ETF 네. 빼고 가운데 지금 네. 한 달 동안 순매수 3위가 서클이에요. 어. 미국에 서클이 있다, 네. 우리나라에는 K뱅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근데 될까요? 우리나라 K뱅크 말고 예. 상장 전에 네. 스테이블 코인 하면 또 대장주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일전에 뭐 헥토 파이낸셜이나 네. 이런 곳도 이제 탐방 가서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서클과 이제 협업을 한다. 예. 그런 쪽으로 제가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서클에 이제 주도하는 뭐 아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쪽으로 발표를 드렸고 이번에 K뱅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서클과 관련돼 있으니까 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법제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법인 쪽에서도 뭐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걸로 좀 운용을 할 그런 게 있다 하면은 그때 가시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K뱅크가 좀 가장 먼저 떠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못 짚은 부분이 있어서 네, 그냥 1, 2분만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뭐 지금 검증할 만한 지금 어떤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그 뭐 오르고 내리고 이게 검증할 만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런 게 있다 하면 K뱅크고요. K뱅크는 사실 본업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상장 당시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도 네. 그 비싸게 상장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부담 없는 조금 지켜봐도 괜찮을 가격대인 거고요. 그리고 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 이제 조금 그냥 MOU를 맺은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금 해외 네트워크가 있다. 그 특히 어떻게 보면은 태국의 이제 카시콘 뱅크라는 기업 그리고 이제 UAE 그 아랍에미리트 이쪽하고도 이제 협업을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기관 자금 특히 그러니까 제가 법인 영업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개인 자산 관리인 PB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자금 같은 경우에 지금 결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조금 그 디지털 결제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법인이 굴리는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레퍼런스라든지 그리고 또 그 전통 금융권 출신이냐 아니면 정말 그 전통 금융이랑 관계가 없는 핀테크만 했던 애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법인 쪽에서 받아들여지는 기분 그리고 무게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 구성을 보면은 P가 조금 많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그 조금 전통 금융권의 이제 지분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이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예, 네. 하이브로 기존에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과 그렇죠. 그리고 네. 신규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장점이 약간 뭐 잘 섞여 있는. 네. 지금 굉장히 좀 비어 있죠, 사실은.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가격만 살짝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면 지난 14%. 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14%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3월 5일 날 상장을 하고 3연속 빠졌어요. 3일 연속 빠졌어요. 이때 이제 상장 당시에는 음. 종가 기준으로 8,300원 기록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장중에 뭐 9,000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9,88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8,330원에 마무리가 됐고 주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이제 시장의 급반등과 함께 1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 8,300원인데 아직 회복하진 못했는데 네네네. 일단 뭐 내용 소개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네. 지금 뭐 IPO 시장이 좋다고 해야 됩니까? 나쁘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제가 법인 보니까 IPO 시장을 뭐 관찰해 보니까 네. 일단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그렇게 대여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런데 대여까지는 안 나왔지만 빈도는 많았거든요. 한번 보시면 공모주 청약 굉장히 좀 빈도가 많이 늘으신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증권사에서 일단은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형 그 대여들을 하기 전에 못 끝낸 약간 좀 그 중소형 중형 딜, 딜. 중소형 딜을 빨리 처리를 처리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여에 집중하겠다. 상장에. 약간 저는 그런 신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걸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1-2주일 전에는 그걸 감안하면은 이제 올해 이제 공모 시장은 굉장히 좋은 그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이란 때문에 좀 꼬였죠. 그러니까 전쟁만 없었어도 네. 이렇게 그냥 맞아요. 계속 네. 스무스하게 그 기업 상장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도 원하는 밸류 굉장히 좀 잘 받을 수도 있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기업 잘 상장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란 때문에 살짝 꼬이긴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 그럼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담당자를 직접 만나고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여쭤보면 예. 뭐 리스크가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뭐 대출 안정성이라든지 네. 뭐 성장성에 좀 의문이 생긴다. 역시나 그냥 이자놀이하는 은행 아니냐. 네, 뭐 네. 다를 게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네, 그 네.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 이자놀이 한다는 게 이제 순이자 마진만 그냥 그 비즈니스 구조나 이런 걸 보면은 순이자 마진만 이렇게 예대 마진만 해서 벌어들이는 그냥 전통 근데 그 무대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그냥 디지털에만 옮겨놓은 거 아니냐.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약간 조금 저렴하게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 많이 보시고 만나보셨지만 항상 기회는 어디에 있냐면 시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데 투자 아이디어는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 미래에 대한 가시화가 되기 직전에 시장이 그러니까 모르는 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발견하고 먼저 들어갔을 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거죠. 사실 제가 아까 서클 얘기를 했던 것도 네. 말씀해 주셨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맞아요. 밸류에이션을 주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달러도 올라가고 금리도 네. 좀 올라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실적도 네. 벌써부터 찍혔다라는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벌써 저점 대비해서 2배 오르고 했는데 네. 맞아요. K뱅크도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된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살짝 앞서서 해주셨고 네. 그러면 앞으로 K뱅크에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의 뭐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향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게 아직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보지 못한 숫자이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예상만 해야 되는데 직접 이제 다녀오신 우리 대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본업의 실적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기대감 측면에서 본다면 네. 네, 아까 서클 얘기해 주셨지만 뭐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은행 비즈니스는 망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성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뱅킹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쪼인다 하면은 쪼여야 되는 거고 네. 성장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못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뱅크의 첫 번째 주자였던 카카오뱅크가 처음에는 굉장히 핀테크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이제 올라갔지만 맞아요.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을 봤더니 그 성장이나 이런 것도 카카오가 원하는 만큼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규제라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업에 대한 규제는 일단 그냥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하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식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없던 시장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 형성되는 아직 법제화가 되기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오늘 직접 또 담당자 만나고 온 기업인 K뱅크 이야기까지 전달해 주셨고요. 앞서서 못했던 맞아요. 이야기.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예. 이거 호르무즈에어 위에요? 예, 맞아요. 호르무즈에어 아. 보시면은 이거 제가 어제 그저께도
거의 뭐 진짜 탐정놀이 하듯이 계속 이게 네. 근데 실시간으로 떠요? 예, 예. 어. 이거 무료입니다. 그냥 마린 트래픽이라고 치면 됩니다. 네네네네네. 요즘 아시는 분 마린 많아요. 트래픽. 예, marintraffic.com이라고 치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유료로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기능도 있을 텐데 저는 지금 그거는 모르겠고요. 네, 이걸 보시면은 여기 비어 있죠. 네. 호르무즈 해협. 네, 이쪽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아직까지는 저기군요. 비어 네. 있습니다. 아. 다만 어제 그저께랑 달라진 점은 일렬로 서 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지금 배들이? 여차하면 들어갈 준비를 오. 하고 있는 게 아닌 건지. 저거 지금 올- 초록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예요? 초록, 그러니까 이게 그 선박의 종류인데 눌러볼게요. 네, 초록색 아. 같은 경우는 벌크예요. 우와. 예, 저렇게 다 떠요? 예. 그리고 빨간 거 같은 경우는 아. 이제 그 오일 탱커입니다. 아. 예, 크루드 오일 탱커 이렇게 하죠. 우와. 이거 좀 디테일 좀 더 설명드리면은 네. 이거 국기가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걸 텐데 라이베리아라고. 라이벨리가 라이벨리아. 아니, 어디예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가라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좀 다들 모르는 국가인데 네네네. 그냥 편의상 이렇게 된 거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여기 그 행선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출발지, 예. 이제 이야, 가는- 이 세상 좋아졌네. 이게 차이나 아니에요? 어. CN이 차이나예요? 그쵸, 예, 차이나. 네. 이거는 제가 A는 제가 모르겠네요. A가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아마 느낌인데. 다른 데일 것 UAE 같은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무식 여기 탈론한다. 이쪽 구역 한번 보시고요. 이 마린 트래픽 가가지고 지금 실시간인 거죠, 저게? 실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도 중요해요. 어디요? 여기 아덴만 쪽이죠. 아덴만. 예, 그 이쪽은- 돌아서 간다는 쪽인가요? 예, 이쪽은 수에즈 이쪽으로 올라가게 맞아요. 되면 네. 수에즈 운하고 네. 네. 여기가 후티 반군들이 미사일 쏘는 데입니다. 네. 아, 예멘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네. 또 여기 선박의 종류를 좀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선박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뭐랄까 여기 뭐 좀 러시아나 중국 관련된 선박들이 주로 다녀요. 여기. 아. 네, 아직은. 네. 그러니까 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 처리도 그렇고 굉장히 불확실적인 약간 하나라도 격추가 되면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란이 그냥 뭐 싸구려 자폭 드론 막 조금만 날리기만 하더라도 선사들은 안 다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적은 비용으로 이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전략적 도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보시면 실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어우, 오늘 또 호르무즈 해협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진짜 몇 년 사이에 시상 좋아졌죠? 미국의 막 매크로 지표, 네. 금리 막 열심히 보고 맞아요. 이제는 네.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저기 다니는 선박이 몇 대 있는지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고 주식 투자할 때 볼 게 너무 진짜 많아졌어요. 힘들다. 오늘 성경 공부까지 하고. 네. 아, 예, 그 시황 트레이딩 할 거면은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그 이제 금융 데이터 외에 이런 좀 비금융 데이터를 좀 여러 가지 봐야 될 수도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준비를 네. 해주셨고 K뱅크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노영래 대리님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봐야 될 게 많지만 또 저희가 요목적으로 다 정리해 드리니까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그렇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6.46% 상승한 5,591포인트 선. 이게 어제도 우리가 이혁신 차장님과 함께 네. 5천 깨기는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방지 했었는데 지대가. 예, 네. 바로 좀 이렇게 회복을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4.5% 상승한 1,152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장에서 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 나는 못했을까요? 아유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네. 지금 웃지 않아도 언젠가 웃을 것이다 그래요. 라고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편안한 그리고 내일도 부디 편안한 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